여러분도 은퇴 후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보통은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일에서 손 뗐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같은 느낌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게 됐어요.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해도 앞으로 수십 년의 인생이 더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퇴직 후 뭐라도 해야 하는데 뭘 하지? 라는 고민이 무조건 뚝딱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평생 해오던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얼마 전에 친한 지인이 한 말이 귀에 꽂히더라고요. 퇴직이 끝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시작이야 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잘 와닿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은퇴 후에도 두 번째 직업을 찾아서 멋지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70세 전 은행지 점장이 농부로 재탄생하다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나도 모르게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슬쩍 들 수도 있을 거예요. 1. 70세 전 은행지 점장의 놀라운 농부 변신. 자, 먼저 이분 얘기를 해볼게요. 70세가 넘은 나이에 30년 넘게 다니던 은행에서 지점장까지 하고 은퇴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농부로 데뷔를 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분이 처음부터 농부가 꿈이었던 건 절대 아니었다고 해요. 오히려 회사 다닐 때는 매일 정장 차림에 시간을 쪼개 일하고 해외 출장에도 종종 다니면서 아주 바쁘게 살았다고 합니다. 동료들도 이분이 농부로 전업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그를 농부의 길로 이끌었을까요? 퇴직 직전 이분에게 가장 많이 들어왔던 조언은 퇴직 후 여유롭게 골프나 치면서 지내시라는 거였대요. 그런데 이분이 정작 은퇴하자마자 느낀 감정은 내 인생에서 일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컸구나 라는 깨달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데 과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농사가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텃밭 가꾸기 정도였어요. 자그마한 주말 농장을 분양받아 옥수수랑 상추를 심어보고 토마토도 키워보면서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점점 땅을 넓히고 본격적으로 농기구 사들이면서 종목을 다양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예 작은 시골집을 매입해 내려갔다고 하니 그 결단력이 정말 대단하죠? 아니, 도시 생활 다 접고 시골로 가면 외롭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즐길 게 많대요. 아침에 일어나 새소리를 들으며 밭으로 나가고 한낮엔 땀 흘려 일하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하루가 훌쩍 지나간다고 해요. 이게 매일 반복되다 보니 몸은 고되어도 정신은 더 맑아지고 무엇보다도 내가 키운 작물을 직접 먹는다는 엄청난 보람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이런 삶은 은행지 점장 시절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죠. 돈을 관리하고 숫자에 정통하던 분이 이제는 흙냄새 맡으며 친환경 농법을 연구하고 지역 축제나 직거래 장터에서 이웃들과 교류를 하며 진짜 농부로서 살아가고 있다니요. 본인은 오히려 내가 여기 와서야 비로소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한 것 같다고 말한대요. 이 은퇴 끝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자. 사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이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할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은퇴를 하면 모든 게 멈춰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도 좀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이 70세 농부의 사례만 봐도 은퇴가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챕터의 시작일 수 있음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과연 나도 이런 도전, 다른 길 찾기가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례들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업종으로 새 출발을 하고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분들이 많거든요. 한 3가지 정도 나눠볼까요? 혹시 들으면서 이건 나도 좀 관심 있는데? 싶으시면 메모해 두세요. 사례 1. 65세 교사에서 바리스타로. 첫 번째 사례는 65세 여성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평생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일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했어요.
교직 생활은 당연히 보람도 컸고 하고 싶은 일 대부분은 교실 안에서 이뤄진다고 믿었대요. 그런데 막상 교실 밖으로 나오니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열리는 바리스타 체험 수업에 캐저얼리 참여해 보셨대요. 커피 내리는 과정이 생각보다 섬세하고 과학적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완전히 매료됐다고 합니다. 이거 공부할 게 많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길로 본격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에 등록한 거죠. 사실 65세에 무언가를 새로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대요. 온종일 서 있어야 하고 커피 기계나 원두에 대한 지식도 새롭게 익혀야 하니까요. 하지만 교사를 하면서 길러온 꼼꼼함과 인내심이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커피라는 매개체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 나누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결국 자격증을 따고 나서는 아들 내외가 도와준 작은 카페를 하나 오픈했답니다. 문 열자마자 근처 주민들, 동료 교사, 제자들까지 찾아와서 응원해주고 가게도 금세 자리를 잡았다고 하니 얼마나 뿌듯할까요? 이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소일거리 삼아 시작했는데 매일이 축제처럼 바빠요. 점점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싶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시간을 선물하고 싶어요. 은퇴하고도 이렇게 열정이 샘솟을 줄 몰랐어요. 사례 68세 대기업 임원에서 디지털 마케터로.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더 파격적인데요. 대기업에서 마케팅 임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68세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60대 후반이면 SNS나 온라인 트렌드에는 그리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회사 다닐 때부터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항상 직접 체험해보는 호기심이 강했다고 해요. 퇴직 후에 여행도 다니고 책도 보고 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후배가 운영하는 스타트업에 놀러 갔는데 그곳에서 디지털 마케팅 컨설턴트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는 제안을 받았대요. 처음엔 내가 SNS며 온라인 광고며 이런 걸 어떻게 해? 라고 망설였지만 한편으로는 이거야말로 내가 모르는 세계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1년쯤 후배 회사에서 인턴 비슷하게 일하면서 디지털 마케팅 실무를 빠르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전통 마케팅 노하우와 융합해서 굉장히 색다른 마케팅 전략들을 세워나갔대요. 예를 들어 초창기에는 TV 광고, 신문 광고식으로만 접근했을 일을 SNS 라이브 방송으로 직접 시연하고 고객과 실시간 소통하자라고 과감하게 바꾼 거죠. 주변에서는 어르신이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본인은 오히려 안 써본 머리를 굴리는 느낌이라며 엄청 즐거워했다고 해요. 결국 지금은 자신의 이름을 건 디지털 마케팅 회사를 차려서 동종업계에서도 인정을 받는 시니어 전문가로 활약 중이랍니다. 은퇴 후에 가장 큰 변화를 경험했다면서 세상에 대한 시야가 훨씬 넓어졌다고 하더군요. 사례 3 72세 공무원에서 여행 작가로. 마지막은 72세 여성분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일하다가 60 중후반에 은퇴하셨어요. 사실 퇴직 후 몇 년 동안은 아프신 남편을 간호하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셨대요. 그런데 남편분이 회복되고 나서 인생에서 제대로 된 휴가를 즐기고 싶다며 큰맘 먹고 둘이서 여행을 떠났죠. 그렇게 국내 구석구석을 한두 달씩 떠돌아다니며 멋진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진도 잔뜩 찍다 보니 이분 안에서 뭔가 글 쓰고 싶다는 열망이 솟아났대요. 공무원 시절의 보고서나 문서 작성은 질리도록 했지만 막상 여행 스토리를 적으려니 너무 재밌고 색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SNS에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올리는 정도였는데 좋아요와 댓글이 엄청 달리니까 의욕이 부쩍 생기더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여행 잡지 편집자 눈에 띄어 지역 여행 칼럼을 연재하게 됐고 결국 그렇게 모아둔 원고를 토대로 시니어 부부의 국내 일주 여행기라는 책까지 출간하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 72세라는 나이가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으니까 여행 중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스토리가 더 깊이 있고 감정도 풍부하게 묻어 나온다고 해요. 지금은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며 실제 여행 영상을 공유하고 독자들과
소통하는 재미를 만끽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제2의 인생, 용기 있는 첫 발걸음이 필요해요. 위 사례들을 보면 느껴지는 점이 있죠. 첫 번째 사례 교직에서 바리스타로, 두 번째 사례 대기업 임원에서 디지털 마케터로, 세 번째 사례 공무원에서 여행 작가로. 모두 공통적으로 처음엔 막막하거나 두려웠지만 막상 부딪히니까 생각보다 재미있고 보람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곧 우리가 은퇴를 한다고 해서 배우거나 새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게 전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씩 시도해 본다는 거예요. 꼭 큰 투자나 사업이 아니어도 좋아요. 자그마한 취미부터 시작해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내 삶을 다시 설계해 보겠다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작정 덤비면 또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재정 계획, 체력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과의 소통이 필요해요.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협조를 구하면 생각보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을 수 있거든요. 4. 결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곳이 진짜 은퇴 준비의 출발선. 이제는 70세 전 은행지점장이 농부로 재탄생하다라는 얘기도 별로 놀랍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은퇴 직전이거나 이미 은퇴했다면, 혹은 가족 중에 은퇴를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퇴는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를 여는 하나의 전환점일 뿐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을 통해 공감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어쩌면 평생의 경력이나 꿈이 정년과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전혀 다른 분야에서 꽃을 피울 기회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아니, 적어도 새로운 시도가 전혀 불가능하진 않다는 얘기죠. 시작은 늘 작은 호기심에서 비롯됩니다. 이거 해볼까? 정말 재미있을까? 하는 작은 의문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남아요. 배움의 늦은 나이는 없다고 하잖아요. 혹시 두렵다면 앞서 말씀드린 농부, 바리스타, 마케터, 여행 작가 같은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도 처음엔 두근반 세근반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일과 삶에 완전히 적응해 멋지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출발점이에요. 그러니 어떤 형태든 여러분 마음을 살짝 흔드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뭐 어때? 잘 안 되면 말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가볍게 시도해보는 거죠. 의외로 거기서 내 인생의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릴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이제 은퇴 후가 아니라 인생 이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가볍게라도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언젠가 나 70살 때 이런 거 시작했는데 엄청 재미있어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직업을 찾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멋진 도전을 응원하며 여기서 글을 마무리해 볼게요. 70세 전 은행지점장이 농부로 재탄생하다. 진짜 은퇴 스토리 시작. 이 제목처럼 여러분의 은퇴 스토리도 이제 새롭게 써내려갈 시간입니다. 힘내세요.